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60쪽이죠? 360쪽 4번, 5번 문제가 실제로 서울시 기출문제였는데요. 한번 정리해봅니다. 2007년 최초 도입한 주민참여제도는 바로 3번이 되겠죠? 주민소환.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주민투표는 2004년이야. 주민투표 2004년.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송을 건다.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해달라, 폐지해달라.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 1999년.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 주민감사 청구도 1999년이다. 꼭 좀 암기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5번의 정답은 1번이죠.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를 다른 말로 주민발안 그래. 주민발안. 1999년, 주민투표 2004년, 주민소송 2006년, 주민소환제도 2007년. 꼭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우측 한번 봐. 해설 좀 봐봐. 주민참여. 요즘 주민참여는 간접 참여가 아니라 직접 참여대로 나가고 있다. 잘 보세요. 참여의 폭이 주민 참여가 있고요. 국민 참여가 있거든. 이거. 국민 참여하고 주민 참여 이러면 틀립니다. 그럼 결론 내리면 현재 국민 참여보다 주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맞아.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주민 참여에서는 아까 첫째 주민 발안이 있어요. 주민 발안이 발안 제도에서 주민 발안은 인정합니다. 현재 인정하는데 국민 발안은 인정하지 않아. 벌써 차이점 있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투표를 봤을 때 주민투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국민투표도 인정합니다. 뭐다? 인정한다 이거야. 아, 이거 같네. 그 다음에 뭐 감사, 하자. 주민감사. 주민감사 현재 인정합니다. 주민감사 인정합니다. 국민감사도 현재 뭐다? 인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국민감사는 감사원한테 할 수 있어. 국민감사는 국민들이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감사원. 어디? 감사원에 할 수 있단 말이야. 좀 인정합니다. 국민감사. 그 다음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지? 소송이야. 주민소송 인정합니다. 주민소송 인정. 근데 국민소송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일명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납세자 소송제도 그래. 납세자 소송제도. 그래서 주민소송은 인정하지만 국민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않는다. 아셔야 돼.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주민 뭐다? 소송이야. 그 다음에 소환이 있죠. 소환. 주민소환 인정합니다.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국민소환. 국회의원 나와라. 대통령 나와라. 할 수 없잖아. 국민소환은 인정이다. 부정이. 금지다. 금지. 이걸 봐서도 국민참여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거야. 확대되고 있다. 신경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눈여겨볼까 보면 여러분. 자, 국회의원 있잖아. 공통점 말할게. 이 뭐 발안이든 투표든 감사든 소송이든 소환이든 그냥 투표는 선거권이 몇 세다? 19세 이상이야. 19세 이상 주민들. 19세당 주민. 또 누가 있다? 외국인. 3년 국내 거류 3년 이상인 사람 다 투표권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이제 재외 국민 뭐다? 재외 국민도 투표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이 좋죠. 19세야. 참여는 무조건 몇 살이다? 19세 이상. 좀 암기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선거권. 피선거권 보면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피선거권은 몇 살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다? 25세야.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어. 근데 유일하게 대통령만 몇 살 이상이다? 40세 이상이다. 이거야. 다시 한번 선거권은 무조건 몇 살이다? 19세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은 몇 살이다? 25세. 출마할 수 있는 나이야. 대통령 몇 살이다? 40세.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종류도 두 가지 있다는 거 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 지방의원이 있고, 정당 득표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가 있어. 뭐다?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이 있어. 그래서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돼. 좀 알고 있어야 돼.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에서 제외된다. 그래, 제외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봐봐. 국회의원도 선출직이 있어. 지역구란 말이야.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있어. 비례대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 기탁금을 1,500만 원 내야 돼. 내가 비례대표 나간다. 기탁금을 1,500만 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구 의석인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유효투표 3% 이상 득표를 해야만이 비례대표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지금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은 지역구 2석밖에 못 얻었잖아. 노회찬하고 심상정이. 근데 정당 득표 몇 프로다? 3%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었다 이거야. 좀 알고 있어야 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하든지 유효투표수 100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소선거구제야.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뭐다? 소선거구제란 말이야. 소선거구제. 그런데 기초의회의원하고 광역의회의원은 지금 현재 뭐지? 중선거구제다. 뭐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어. 3명에서 5명 정도 뽑잖아.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거야. 다시 한번.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 도입.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 좀 이런 상식적인 걸 좀 여러분 빼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다음 우리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주민투표. 주민투표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생각나죠. 서울시 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주민들한테 뜻을 묻겠다. 주민투표에 붙였지.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원래는 33.3%가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을 확정이 돼야 되는데 25.7%가 투표에 참여했어. 개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지. 그러면서 사퇴한 사례가 있다. 주민투표. 또 많이 있죠. 주민투표한 사례가 많아. 방패장 후보지를 경주시에 유치할 것인가. 경주 시민들이 주민투표했잖아. 그래서 유치를 했죠. 주민투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주민소환도 몇 번 했죠. 주민소환도 최초는 경기도 하남시장인 김항식 시장이 쓰레기장을 우리 하남시 유치한다 했어. 그때 시민단체 들고 오란 거야. 청정지역에 웬 쓰레기 소각장이냐? 들고 오려놨지만 결국은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무효로 끝났지. 기각.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끝나게 됐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더라. 주민이 근데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도봉구하고 도봉구 양천구 그 지역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활동을 너무 많이 높인 거야. 의정비를 150%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열받아서 소송을 한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더라 이거야.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죠. 족보가 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주민소송이다. 꼭 알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에서 비례대표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1. 자치단체장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승진시킨 경우.
이건 아니고요. 2번이 정답이구나. 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게을리하여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3번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했다. 이건 뭐 주민 소환감이죠. 주민 소환감이. 그다음에 5번 뭐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하자 할 때, 명칭 구역을 변경하자 할 때 정답은 2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7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그 다음에 찍어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이 바로 광역행정을 말해 뭐다? 광역행정을 말한 거예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협력을 해서 교통 문제 해결한다. 뭐 광역 지하철, 광역 교통망 체계, 광역 상수사업 이런 것들 갖다 협력 방식 갖다 우리가 광역행정 그래요. 협력, 광역행정. 첫째, 사무를 위탁한다. 사무위탁은 사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동사무 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크면 클수록 이롭다.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 처리 비용의 산정 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처리할 사무를 경기도 너희들이 대신 처리해줘라. 그게 바로 뭐다? 사무위탁.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공짜로 하진 않겠지. 서울시한테 돈을 받겠지. 돈을 받을 때 경기도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두 번째는 첫째, 사무 뭐가 있다? 위탁. 두 번째,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밑줄 지방자치단체보다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정할 수 있어. 조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맞고요. 셋째, 또 행정협의가 있어요. 협의체가 아니야.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157조에 보면 나왔어. 뭐다? 행정협의회.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바로 뭐다? 행정협의회야. 대구광역시가 최초 도입했죠. 뭐 분뇨처리, 무성도 분뇨처리, 뭐 화장장, 이게 전부 다 뭐다? 행정협의. 행정협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답 3번. 4.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뭐다? 협력해야 돼. 뭐다? 협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이런 거죠. 요즘 화장장 같은 걸 만들 때 전라북도 정읍시, 그 다음에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 이 네 군데에서 화장장을 만들었는데 김제시만 참여를 안 한 거야. 그 세 군데에서 만들었어.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완공되니까 김제시 너도 하겠다. 나중에 뭐 끼어드는 사례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협력할 사항은 협력해 줘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맞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이 법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수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도 주민이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방식은 뭐다? 주민소환이야. 리콜제도. 리콜. 그래서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의 공통점.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의 공통점은 리콜제도야.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제도다? 리콜제도로서 유사하다 이거야. 리콜. 8번 공공광역시 뭐 인천광역시의 명칭을 미추홀 광역시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한 현행 법령의 절차가 옳은 것은 그렇죠? 이제 뭐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동그라미 뭐다? 법률 뭐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경제 변경 한자 변경은 뭘로 한다? 대통령령.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할 수 있다? 법률이야. 법률. 법률. 그 해설하면 봅시다. 해설에서 8번. 관련은 뭐야? 광역자치단체 간의 폐지 분할,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분리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다? 법률이야. 법률.
예,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뭘로 정한다? 법률. 그다음 또 기초도 마찬가지야. 기초도 마찬가지야. 폐치, 분합,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분리하거나 합병할 때 뭐다? 법률이야. 지방의회 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 정한다. 읍면동, 읍면동을 폐치, 분합하고 건전다. 이때 뭘 한다? 조례야. 조례인데 행자부 장관 승인을 거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 봉천동, 또 신림동, 이건 좀 별로 이름이 안 좋다 이거야. 봉천동, 신림동을 뭐 대학동으로 바꾸고 신사동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봉천동은 신사동, 신림동은 대학동 뭐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 바꾸지 어떻게 하냐? 관악구 조례야. 조례로 하는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바꿨죠. 그다음에 읍면동 리는 뭘로 할 수 있다? 조례. 가장 최소 단위가 보니까 리죠, 리. 그다음에 경계 변경하고 한자 명칭 변경은 뭘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야. 한자 명칭 변경. 지방의 의견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요. 기초도 똑같죠. 대통령령이. 읍면동은 조례인데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된다. 리는 똑같이 조례고요. 명칭 변경도 뭘로 할 수 있다? 법률. 기초도 법률로. 읍면동은 조례. 시도지사 보고 리는 뭐다? 조례. 쉽게 그냥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만 뭘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이다. 좀 이렇게 암기 한번 해보세요. 9번. 다음 기관 중 성격이 다르는, 이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곳이 어디냐 했더니 4번이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냥 행정시 뭐다? 행정시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은 누가 임명하냐? 주민이 선출하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4번이 되겠다. 그 다음 10번이죠. 단체자치 반대가 주민자치인데요.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 그럼 자치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주민들이 있으면 주민자치. 단체에 있으면 뭐다? 단체자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에 가깝습니다. 영국, 미국이 주민자치야. 주민자치가 있고 단체 자치가 있다는 말이야.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한테 있다. 영미법계. 영국, 미국은 단체가 있다. 뭐다? 대륙법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단체자치 좀 가까워. 짬뽕이지만 여기 가깝다. 그 다음에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은 뭐다? 주민자치야.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은 뭐다? 주민자치가 되겠다. 뭐 세금을 보면 뭐 독립세. 이건 뭐가 된다? 부가세. 이건 의결기관, 집행기관 하나 더 있다 해서 뭐 기관 통합형. 우리는 나눠져 있다. 견제균형 하나에서 기관 뭐다? 대립형. 기관 대립형. 얘네들은 고유사무밖에 없어. 고유사무, 이임사무 구분이 없다 이거야. 고유사무 교육도 얘네들은 고유사무, 이임사무 구분이 명확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깝지만 고유사무, 이임사무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보다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해. 또 얘네들은 주로 입법이나 사법통제를 많이 해. 입법, 사법통제.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에는 주로 무슨 통제지? 행정통제보다 행정통제. 얘네들은 의결기관 우위야. 의결기관 우위. 여기는 반대로 뭐다? 집행기관 우위다.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를 비교합시다. 1번. 단체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나왔더니 주민과의 관계 하니까 이건 뭐다? 주민자치 틀렸고요. 반대로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뭐다? 독립성을 강조해. 독립성. 정확히 말하면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야. 얘는 반대로 지방 분권을 실현한다 이거야. 반대로 되어 있죠. 2번.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뭐다? 전력건설. 국가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뭐다? 전력건설. 아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고유건설. 고유건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 주민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
반대로 됐네. 단체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한 대륙형 지방자치. 그리고 단체자치는 잘못됐죠. 단체자치, 주민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 4번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 통제는 주 행정적 통제는 아까 단체자치. 예. 주민자치에서 중앙정부 통제로 입법 통제. 주민자치는 독립세. 단체자치가 부가세다. 정답 2번. 그 해설을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야. 비교해서 보자. 주민자치 영립계, 단체자치 대륙계. 자치 의미로 봤더니 정치적 의미야. 정치적 의미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통치. 반대로 법률적 의미. 법률적 의미로서 분권적 의미.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의 행정. 자치권의 본질. 자연적 천부적 권리에서 고유권설. 반대로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전략권설.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인 주민. 주민이냐 중앙정부냐. 주민하고 중앙정부. 자치권의 범위. 광범위하고 협소하고. 중시하는 권리. 주민의 권리에서 주민참여. 자치단체 권능에서 자치권.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반대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이념을 봤더니 민주주의. 주민자치 민주주의. 단체자치는 뭐다? 지방분권. 권한 부여 방식. 개별적 수권형. 개별적 수권형에서 하나하나 지정한다. 개별적 지정주의. 반대로 포괄적 수권형에서 포괄적 예시. 중앙통제 방식. 약함. 주로 입법통제. 반대로 강하다. 행정통제. 중앙과 지방 간 관계 볼 때 기능적 협력관계. 반대로 권력적 감독관계. 지방정부 형태가 중요합니다. 얘는 기관 통합형이야. 의결기관, 집행기관 하나 더 있어. 한 7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이원회형 그래. 이원회형이기 때문에 신중하다. 우리나라는 봐봐. 서울시형 따로 있고 서울시형이 따로 있잖아. 기관 대립형. 그래서 주로 단독제야. 단독제. 그래서 집행기관 우위에서 전문성이 높다. 의결 업무 따라오고 집행 업무 따라온다. 분업. 우월적제는 의결기관 의회고 반대로 집행기관. 그 다음에 지방 세제 보자. 독립세주의야. 국세하고 지방세 엄격 구분해서 독자주 부과야. 자치단체 독자주로 부과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부가세주의. 중앙정부가 부가 징수에 배분합니다. 우리는 조세보다 법률주의야. 조세 법률주의. 네, 민주주의 관계, 상관관계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상관관계 부정. 그래서 이 박스만 잘 정리해도 지방자치가 좀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야. 이 박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는 보다 기관 대립형. 기관 대립형을 다른 말로 기관 분립형 그래. 보다 기관 분립형. 집행기관 우위.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은 두 가지야. 지방세하고 보다 지방세 외수입. 지방세가 있고 하나는 세외 수입이 있다.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 세외 수입. 3번.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있다. 법인격이 있다.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권능의 주체가 된다. 정답 3번.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시행 중이고 1999년 5.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 입각하여 국회에서보다 법률을 정해. 조세 법률주의. 지방자치법 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간다. 12번. 자, 집권 반대가 분권이거든. 집권하고 분권한 우리 3편. 행정조직론에서도 한번 배웠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잡아.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혼자서 통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일수록 오히려 집권이 아니라 보다 분권이 촉진된다. 꼭 알아야 돼. 분권화가 촉진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또 관료자는 대규모 조직이다. 집권화가 나타난다. 애도권하시는 소규모 조직이다. 분권화가 나타난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최고관리자. 똑같죠. 최고관리자. 밑에는 일선관료. 부하. 일선관료. 부하가 부하. 최고관리자 이제 정책 결정자 그러죠. 정책 결정자. 간단해요. 최고관리자한테 권한이 집중될수록 최고관리자가 부하를 통제할수록 뭐가 된다? 중앙집권이 되는 거야. 뭐다? 중앙집권. 그러니까 최고관리자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 때 통제가 필요할수록 뭐가 된다? 중앙집권. 집권의 장점이 바로 꼭지점이니까 뭐지? 농률성을 가져온다. 16에서 18세기. 16, 18세기가 주로 중앙집권이야. 주로 이제 무슨 국가다? 절대국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수직적, 권력적, 지배적, 예속적 관계. 이게 바로 중앙집권. 농률성. 대규모 사업을 처리해야 된다. 뭐가 되지? 중앙집권이 그럴수록보다 농률적이다. 아니다. 일선 관료에게 재량행위가 많고 최고관리자의 권한이 많고 일선 관료의 재량행위가 많을수록 지방 분권이 된다. 분권의 장점 참여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지? 민주성이야. 주로 몇 세기다? 19세기. 절대국가이라 자유주의 국가.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난다? 근대국가. 근대권 나타난다. 근대국가. 그래서 꼭 여러분 주의를 요한 게 있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려면 권한이 이임되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분권. 뭐지? 분권의 촉진율이야. 또 대규모 조직일수록 혼자서 통솔할 수가 없어. 그럴수록 분권화가 뭐다? 촉진된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수록 대규모 조직일수록 뭐가 나타난다? 분권. 소규모 조직, 신설 조직, 위기가 존재할수록 뭐다? 집권.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나타난 게 집권과 분권. 집권과 분권이 결합됐는데 분권보다는 집권에 가깝다. 새롭다. 신중앙 집권화야. 신중앙 집권화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새롭다보다 신중앙 집권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높이지만 자치식이 약화될 수 있어. 그래서 나타난 게 1980년대부터 나타난 게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랬다 우리가 신지방 분권화. 이게 바로 이제 MPM MPM하고 유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집권화, 분권화, 신중앙 집권화, 신지방 분권화. 유일하게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지? 집권. 중앙 집권이다. 한번 해봅시다. 12번 한번 별표 한번 해봐. 집권화와 분권의 행성요인에 관한 비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의 문제가 복잡해져 분권화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하게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집권화가 더욱 농률적이다. 맞죠? 2번 교통통신이 발달할수록 통제가 용이해. 그로보다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정답은 2번이 틀렸죠. 3.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해. 급변 환경. 그래서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들이 많아지고 업무 수행 장소도 넓어져 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분권화가 강화되는 거야. 이게 대규모 조직.
그리고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화의 경향을 가진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봐봐. 집권과 분권의 문제 측정지표. 무엇을 기준으로 집권과 분권을 나눕니까? 측정지표 한번 봅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 선임 방식. 예를 들면 뭐 경기도 행정부지사, 뭐 기획관리실장 국가에서 임명합니다. 중앙 임명하면 어디가 가깝지? 집권. 차제 선출하면 뭐다? 분권. 그래서 지방자치 중요 직위 선임 방식 또 하나의 측정 지표죠. 두 번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 대비 국가공무원이 많을수록 집권, 지방공무원이 많을수록 분권. 현재 우리는 국가공무원이 지방보다 많아. 한 배가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돼. 배가. 국가직 공무원 한 60, 한 5, 6만 명 될 거야. 지방직 공무원 한 30, 한 5만 명. 그 현재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대비 국가재정이 클수록 집권이야. 지방재정이 크면 분권. 우리는 현재 8대2야. 국가재정이 8이라면 지방재정은 2 정도 돼. 8대2. 네, 국세와 지방세 차이야. 국세와 지방세 대비 국세가 많아 지금. 국세가 많을수록 집권. 지방세 많으면 분권이 돼요. 국세. 그래서 국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부가가치세요. 1등이 바로 뭐다? 2014년 기준. 2014년에 가장 많은 게 뭐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가 뭐다? 소득세. 세 번째 뭐가 되지? 법인세. 순서 좀 대충 한번. 2014년 국세 비중을 봤을 때 가장 큰 게 뭐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수이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통제 정도. 빈도 강도 높으면 집권, 약할수록 분권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집권, 적을수록 분권. 그럼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수의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뭐다? 줄여. 뭐다? 줄인다 이 말이야. 줄이고 있다. 꼭 아시고. 7번에다만 별표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성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잘 봐. 위임사무하고 뭘로 나눈다? 자치사무야. 꼭 알아야 돼. 이임사무하고 뭘로 나눈다? 자치사무. 근데 갑자기 자치사무하고 기관 이임사무는 틀려. 다시 자치사무하고 뭘로 구분한다? 위임사무. 그만 별표해 주세요. 그다음에 8.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중앙정부 담당이 많을수록 집권, 지방정부 담당이 많을수록 분권. 꼭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촉진율이 나오죠. 상대적인 중앙집권의 촉진율만 간단히 봅시다. 첫째, 행정관리에 전문화가 요청되냐. 전문화가 요청될수록. 두 번째, 그렇죠. 행정의 균일성, 통일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셋째, 교통통신수단 발달. 넷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요구될 때. 다섯째, 최고관리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될 때. 여섯 번째, 능률성을 높이자. 능률성의 제고.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 집정이익, 수익의 증가, 외부 휴가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일곱 번째, 규모가 작으면 최고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소상히 알고 부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소규모 신설 조직일수록. 여덟 번째,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 지시에 의존하게 되어 집권하게 있다. 아홉 번째, 조직의 크라이시스보다 위기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사회복지재정이 확대될수록 집권. 집권의 장점은 크면 클수록 뭐다? 능률적이다. 능률성. 그러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 실현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나라 지도는 뭐 3자하고 5자만 가지면 그리는데 이거야. 전국적으로 통일성, 획일성, 표준화가 필요할수록 뭐가 된다? 집권. 반대로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 개별성을 고려할수록 뭐가 된다? 분권. 또 대규모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수록 뭐다? 집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분권.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3번. 다음 중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 계획이나 정책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이때도 뭐다? 분권이야.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까지 해버리면 집권이야. 그런데 최고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장기 계획이나 결정할수록 장기 계획이나 정책 문제 처리하고자 할 때는 권한을 이임시키니까 뭐가 된다? 분권. 두 번째, 그렇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왜 분권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 혼자서 업무를 처리해야만이 빠를 텐데 왜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해서 분권일까? 그 이게 좀 잘 안 될 텐데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를 생각하자. 군대에서 요거에다가 2등병, 1병, 상병, 병장 있다고. 병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휴전선이야. 철책이 있어. 철책. 휴전선이 있다고요. 2등병 아저씨가 김이병이 휴전선을 지금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첩 한 명이 침투한 거야. 간첩 한 명이 침투했다. 근데 이런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부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상관이 하는 거야. 그냥 권한임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김이병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첩이 나타났어. 이때 김이병은 이 간첩에 대해서 생포하거나 사살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왜? 무슨 조직이야? 집권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때 김이병은 일병한테 보고합니다. 박일병, 간첩 나타났는데요? 알았다. 일병 또 상병한테 보고합니다. 오상병님 간첩 나타났는데요? 알았다. 상병이 또 병장한테 보고합니다. 남병장님 간첩 나타났는데요? 보고를 하러 갈랬더니 남병장이 지금 낮잠 자고 있어.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다 골치 아프다. 한 3시간 기다리니까 잠에서 깬 거야. 그때 이제 보고합니다. 남병장이 간첩 나타났는데요? 그래, 알았어. 잡어. 의사 전달체가 많잖아. 이때 공비는 이미 도망가고 없다 이거야. 그래서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권한이 이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용이하다 어렵다 이거야. 반대로 분권화된 조직에서는 병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김이병한테 권한을 임해 줬어. 그리고 김이병은 간첩을 생포하든지 사살하든지 자기 재량이 사십다 이거야. 그래서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할 때는 집권이 아니라 뭐다? 분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 수강생도 있을까요? 왜냐면 교수님 요즘은 뭐 선조치 후보고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는 게 아니고 선조치 후보고 그거하고 이건 별개다 이거야.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나라 현재 군인들이 선조치하고 후보고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이런 집권화된 조직에서는 최고관리자가 부하한테 권한을 이임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쉽다 어렵다 이 말이야. 무슨 아셨죠?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군인들은 다 선조치 후보고 이렇게 바뀌었어. 이해됩니까? 그지만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3번 조직 내에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발생된 게 관리자를 육성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할수록 참여가 돼야 된다. 뭐다? 분권. 그래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요구할 때 상급자가 나가면 이건 뭐가 되지? 집권이야. 정답은 4번이죠. 5번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하다.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수록 관료제가 아니라 뭐지? 에도크라시. 뭐가 나타난다? 에도크라시 조직. 탈관료제 조직일수록 뭐다? 분권. 관료제일수록 뭐다? 집권. 14번 문제는 집권과 분권을 지금 묻고 있는데요. 다음의 항목은 집권과 자치양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변한 역사적 개념의 이름이다. 집권 분권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에 부여에 있어서 나머지와 상이한 입장을 내포한 항목은 보충성 원칙은 분권이야. 보충성 원칙. 기초자치단체한테 일을 시켜라.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나선다.
광역이 못하면 국가가 나서겠다. 소극적 보충성 원리. 참여가 되니까 얘도 뭐다? 분권. 1번 분권이에요. 그다음에 2번 딜런의 규칙. 딜런스로우. 이건 아이오와주 대법원 판사 이름이야. 딜런의 규칙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내려보내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권한을 해소할 수 있다. 딜런의 규칙. 요건 뭐가 된다? 집권. 둘 중에 하나죠. 딜런의 규칙은 집권. 그 다음에 3번 홈룰 운동. 홈룰 제도.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해방하자 이거야. 독립하자. 기초자치단체가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독립을 하자. 홈룰 운동. 얘도 분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 지역을 스스로 찾아서 이사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다? T보고서. 이거 중요해서 뭐다? T보고서. 그 다음에 주민이 참여된다.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뭐지? 다원주의. 그래 정답은 집권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다? 딜런스 로우보다 딜런의 규칙만 집권. 나머지는 다 뭐다? 분권. 꼭 알아야 돼. 딜런.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 이 보기가 단무지는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정답입니다. 14번에 정답은 딜런스 로우. 뭐다? 딜런의 규칙이야.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야. 꼭 알고서 딜런의 규칙만 집권. 이제 신중앙 집권화, 새로운 형태의 집권, 촉진 요인한 것은 똑같아 그냥. 신중앙 집권화나 중앙 집권이나 촉진 요인은 비슷하다. 1. 교통통신이 발달할수록 맞고요. 행정기능이 확대받고 지방재정이 부족할수록 맞고 4.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님비현상하고 신중앙 집권화는 촉진 요인은 관련이 없어. 님비, not in my backyard. 정답 4번은 잘못됐다. 예, 지역이기주의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이거야. 이건 관련이 없고요. 5번 생활권 확대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규제 필요성이 생활권 확대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규제 필요성. 요것 때문에 신중앙 집권이 나타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16번 또 신중앙 집권의 촉진을 시키는 것은 이제 이것은 신중앙 집권하고 이제 신지방 분권의 비교. 1번 유엔의 리우 선언에 따른 환경 보존 행동 계획. 이제 브라질에 가면 리우가 있죠. 요게 이제 신지방 분권화야 리우. 그리고 NG하고 관련되는 게 바로 신지방 분권화야. 협력하자야. 뉴 거버넌스. 정답 1번.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또 국제 간 협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자. 협력이 들어갔으니까 NG, 주로 NG 쪽이죠. 정답은 1번인 신지방 분권화. 2번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의 발달한 생활권 확대. 3. 경제력 및 세원의 편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적조 확대. 4. 환경문제, 보건문제 등 전국적 문제 발생 때문에 답은 국민적 최저생활 수준, 최저 수준 유지 필요성일수록 집권이 되겠다. 우측 그 한번 해설 한번 봅시다. 간단히 해설 한번 보는데 그 박스 좀 보세요. 신중앙 집권은 뭐냐?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온 영미 등에서 행정국가와 광역화, 국제화 등으로 중앙집권이 새로 일어난 현상. 촉진율은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에 의존한다. 국민생활권 확대와 경제규제 필요성,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 필요성. 그 다음에 그 JS 미리 나오죠. 두 번째 봐. 권력은 분산. 권력은 지방에 분산하고 지식이나 기술은 집중하자 이거야. 권력은 분산, 지식은 집중. JS 미리 말한 보다 신중앙 집권화. 신지방 분권화 봅니다. 중앙 집권적 성향이 강했던 대륙의 프랑스 등에서 정보화, 국제화, 도시화, 지역 불균형화 등으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방 분권의 경향이야. 촉진 요인, 중앙 집권화의 폐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일어났다. 도시화의 진전, 정보의 확산,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활동 영역이 보다 확대됐다. 코로 나타나는 게 신지방 분권화다. 신지방 분권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번 이제 광역경쟁이 나왔어. 광역경쟁. 광역경쟁이 뭐냐? 서울시하고 인천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키는데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강조한다. 뭐? 광역경쟁 그래.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8당5에도 물을 끌어다 먹어. 광역 상수사업. 그것도 하나의 뭐지? 광역경쟁. 뭐다? 광역경쟁. 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쓰레기 이것도 하나의 뭐다? 광역경쟁. 아까 배웠던 행정협의회. 협의체 이것도 전부 다 광역이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 보다 연합. 캐나다의 토론토나 위니펙, 미국의 마이애미, 일본의 동경 오사카, 영국 런던에서 나타난 게 연합이야. 연합. 좀 신경 써요. 그 다음에 특별구를 설정한 우리나라 교육구, 파락군, 뭐 교육구. 정답은 4번 합병. 동네 이름이 없으니까 마창진을 어떻게 통합했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했다. 마창진, 합병, 통합, 통폐합. 자치권이 가장 제약받는 게 바로 뭐다? 합병. 다른 말로 통합, 다른 말로 통폐합. 또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해서 통합 청주시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자치권이 가장 많이 제약되는 게 뭐다? 합병. 합병. 아까 배웠던 사무의 뭐다? 위탁. 사무를 위탁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